김순애 68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식사도 잘 챙겨 먹는 편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내 또래보단 나은 편이지. 그렇게 안심하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달라졌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가 길게 이어지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변비는 3일, 4일씩 이어졌고 아침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다 그렇지. 그렇게 넘겼지만 몸의 신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확인해 보려 병원을 찾은 날,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전체 수치는 정상이십니다. 그런데 장 나이가 82살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순애 씨는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제가 68인데요. 장이 그렇게 늙을 수도 있나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도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시죠. 하지만 몸이 무너질 때 그 시작점은 대부분 장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순애 씨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왜 이렇게 칙칙해졌는지, 요즘 들어 왜 자꾸 기운이 없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가장 조용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한번 늙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시계를 10년 앞당긴다고 합니다. 피로, 불면, 변비, 기분 저하까지. 그 모든 신호는 이미 장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저녁이 늘 늦었고, 배가 고프면 과자나 커피로 간단히 때웠습니다. 남은 반찬은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해 다시 데워 먹었고, 운동은 내일부터로 미뤄왔습니다. 특별히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조용히 몸 안에서 노화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내 속은 이미 늙어 있었던 거예요. 장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장은 몸의 중심이자 두 번째 생명입니다. 건강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속이 얼마나 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장이 먼저 늙습니다. 그리고 순애 씨는 그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속을 먼저 돌봐야겠다. 늙는 속도를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이 그때다. 장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돌봐달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건강의 회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요즘 괜히 예민해지고 잠도 깊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건 마음이 아니라 장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약해지면 몸이 따라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말합니다. 몸이 먼저 약해질 때 마음이 그 뒤를 따른다고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장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경세포 중 약 1억 개가 이 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두 번째 뇌라고 부릅니다. 김순애 씨는 건강검진 이후 왜 그동안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속이 먼저 약해지고 있었던 거였네요. 장은 감정의 창문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장이 병들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장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몸속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편하면 기분이 맑아지고, 장이 지치면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순애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한숨이 나오고, 밤엔 시계를 3번이나 확인하며 뒤척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장의 피로였던 겁니다. 장은 늙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소리 없이 몸의 시계를 앞당기기 때문입니다.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소화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장이 수축하고, 화가 나면 장 속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변비나 설사가 생기고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장은 감정의 기록장이자 몸의 방패입니다. 순애 씨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괜히 짜증이 많고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났어요. 그건 내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내 속이 먼저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속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주는 음식이구나. 그 작은 변화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장은 섬세한 기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을 때 장은 안심합니다. 장은 우리의 기분 공장입니다. 속이 편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장이 젊어야 웃음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많이 웃는 사람보다 속이 편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장이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밝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마음보다 장에서 시작됩니다. 장이 젊으면 마음은 언제든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은 우리에게 늘 같은 말을 건넵니다. 이제 나를 돌봐주세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건강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장은 마음의 거울이자 삶의 속도를 결정하는 시계입니다. 그 시계를 되돌리려면 이제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들, 그 안에서 장의 나이가 결정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김순애 씨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내 장은 여든이 넘었다고 할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습관들이 장을 조용히 늙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은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습관이 쌓이고 작은 부주의가 이어지면서 조용히 세포가 지치고 기능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 넘기곤 하지요. 나는 나름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내 속을 지치게 하고 있었던 거구나. 순애 씨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장을 늙게 만드는 5가지 함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그건 이미 장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함정, 냉장고 반찬의 함정. 냉장고 안에는 늘 비슷한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나물, 찌개, 어제 먹던 음식. 아깝잖아 하며 며칠째 데워 먹던 것들. 장은 신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음식은 산화되고 보이지 않게 세균이 번식하며 장세포를 자극합니다. 장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장은 조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장은 참을성이 많지만 그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늦은 밤의 간식 습관. 밤 10시 이후 장은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과자 한 줌,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장은 그 순간 다시 깨어납니다. 밤마다 반복된 그 깨움이 장은 회복하지 못한 채 피로를 쌓게 만듭니다. 장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쉬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장은 쉬지 못한 채 늙어갑니다. 세 번째 함정, 움직이지 않는 하루. 장은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걷는 순간마다 장은 자극을 받아 활발히 일합니다. 하지만 순애 씨의 하루는 대부분 앉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TV 앞에서 2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또 1시간. 좀 쉬자 하며 가만히 앉아 있던 시간이 사실은 장을 가장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은 움직이지 않으면 멈춥니다. 음식이 머물고 독소가 쌓이며 결국 변비와 피로로 이어집니다. 하루 30분의 걸음은 장은 물론 인생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네 번째 함정, 스트레스의 덫. 장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장이 수축하고 분노가 쌓이면 장 속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순애 씨는 늘 자녀 걱정, 손주 걱정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괜찮아 하면서도 속은 늘 긴장되어 있었지요. 그 긴장이 쌓이면 장은 굳어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결국 감기 한 번에도 오래 앓게 됩니다. 장은 속삭입니다. 마음을 풀면 나도 풀립니다. 웃음과 감사는 최고의 장약입니다. 장은 약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 약의 남용. 진통제, 수면제, 소화제. 필요할 때마다 쉽게 먹는 약들이 장의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물론 약은 필요할 때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먹는 약은 장을 쉴 틈 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몸 전체가 무너질 때 그 시작점이 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장은 조용히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를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 앞에서는 그 참을성도 무너집니다. 장은 하루 이틀에 늙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젊어지게 만들 수 있죠. 순애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냉장 반찬을 줄이고 늦은 식사를 피하고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장은 그 작은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며칠 후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장이 깨어난 것입니다. 장은 약보다 습관을 기억합니다. 장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를 더 기억합니다. 그리고 장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당신의 습관으로 늙고 당신의 선택으로 젊어진다. 장은 약이 아니라 습관의 온도로 회복됩니다. 그 온도를 바꾸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뀝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속이 무겁고 마음도 함께 무거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김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장을 다시 젊어지게 만들어야겠다. 장은 약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그녀는 장이 좋아하는 리듬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333 법칙이었습니다. 음식, 습관, 마음. 이 세 가지를 새롭게 정돈하는 단순한 원칙이었지요. 첫 번째, 3음식의 변화장이 웃는 세 가지 식단. 순애 씨는 먼저 냉장고를 비웠습니다. 며칠 된 반찬을 버리고 대신 김치, 두부, 그리고 제철 채소를 새로 담았습니다. 김치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두부는 부드럽게 소화되는 단백질로 장을 편하게 합니다. 제철 채소는 신선한 섬유질과 비타민으로 장의 세포를 다시 깨워줍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먹어도 몸이 안에서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장은 비싼 건강식보다 제때 먹는 신선한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값이 아니라 신선함이 보약이다. 그 말이 진심이 되었습니다. 장은 그렇게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두 번째, 3습관의 변화, 장이 회복되는 세 가지 리듬. 순애 씨는 시계를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2컵을 마셨습니다. 밤새 말라있던 장이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걸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무겁고 금세 숨이 찼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장은 휴식을 좋아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장을 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리듬이 그녀의 몸과 마음의 시계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장은 그렇게 말 없는 기관이지만 한 번만 쉬게 해주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이제야 숨을 쉬겠어요. 장이 그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3마음의 변화, 장이 젊어지는 세 가지 생각. 장은 마음의 온도를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순애 씨는 감사, 수면, 웃음을 매일의 약속으로 삼았습니다. 밤마다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적었습니다. 오늘은 손주가 전화해줘서 기뻤다. 햇살이 포근했다. 그 단순한 기록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휴대폰을 멀리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이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은 꼭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장은 웃음에 반응합니다. 웃을 때 장의 근육이 풀리고 감사할 때 장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2달이 지나자 그녀의 장은 놀라울 만큼 젊어졌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밤에 깊이 잠이 들었으며 아침엔 피곤 대신 상쾌함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익균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회복이에요. 하지만 이 변화는 꾸준함이 지켜져야 합니다. 순애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속이 먼저 젊어졌어요. 요즘 그녀는 손주와 함께 마당을 걷습니다. 예전엔 2번 돌기도 힘들었는데 이젠 손주와 웃으며 새 바퀴를 돕니다. 장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기억합니다. 장을 젊게 만드는 건 약이 아닙니다. 꾸준한 리듬,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작은 실천. 장은 말합니다. 나를 조금만 더 아껴주세요. 그럼 나도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장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속이 젊어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인생의 온도가 바뀝니다. 김순애 씨의 하루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2달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던 그 결심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녀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2컵의 물, 30분의 걸음, 늦은 식사 대신 조용한 수면. 하지만 어느 날, 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편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피로가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은 깊어지고 꿈도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몸이 변하니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 삶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먼저 알아봤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참 밝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순애 씨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 이제 속이 편해졌단다. 그 웃음엔 2달의 꾸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이 회복되자 몸이 따르고, 몸이 가벼워지자 마음이 따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은 말이 없지만 회복될 때마다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변비가 사라지고, 식사 후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몸이 제자리로 돌아간 결과입니다. 의사는 놀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순애님, 장내 유익균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면역 지표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순애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생활을 바꾼 것뿐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장은 꾸준함을 기억하니까요. 그 꾸준함이 젊음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고 말하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냉장고엔 채소가 늘 신선했고, TV 앞보다는 마당을 더 자주 걷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장길도 혼자 걸어갑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도 예전처럼 어깨가 뻐근하지 않습니다. 손주와 마당을 돌며 웃을 때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젊어진다는 건 몸이 아니라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구나. 장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장은 우리 몸의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멈추면 삶의 속도도 함께 늦어지고,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면 삶은 새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장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염증이 줄고 면역이 살아나며 기분과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그건 약이 아닌 습관의 힘입니다.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젊음은 피부에 있지 않아요. 속이 편해야 인생이 젊어집니다. 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먹는 습관이자 당신이 사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장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장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맑을수록 인생도 더 따뜻하게 빛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김순애 씨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젊어진 게 아니라 내 삶이 다시 시작된 거구나.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장은 늘 우리 안에서 묵묵히 일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쉽게 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속입니다. 이제 나를 돌봐주세요.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장이 맑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장이 지치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얼굴의 주름을 걱정하지만 진짜 나이는 속에 있습니다. 속의 나이, 장의 나이. 장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먹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가를 더 깊이 새겨둡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지가 우리의 인생 나이를 결정합니다. 장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걱정이 많으면 장이 수축하고 감사가 많으면 장이 풀립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그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장의 나이는 결국 삶의 온도와 닮아 있습니다. 순애 씨는 이제 압니다. 장은 내 몸의 중심이자 내 인생의 리듬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보약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식탁에서 걷는 길 위에서 자신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장은 작은 관심에도 반응합니다. 아침에 물 2컵, 따뜻한 한 끼 식사, 잠들기 전에 감사한 마음, 그 단순한 행동이 몸과 마음의 시계를 되돌립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나이를 잊고 살자. 하지만 진짜 젊음은 나이를 잊는 게 아니라 속의 시계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속이 편하면 웃음이 살아나고 장이 젊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인생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장은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축입니다. 그래서 장이 늙으면 마음이 먼저 병들고 장이 젊어지면 마음이 먼저 피어납니다. 오늘도 순애 씨는 마당을 걷습니다. 몸은 여전히 68살. 하지만 장은 다시 50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젊음은 피부에 있지 않아요. 속이 편해야 인생이 젊어집니다. 장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습관이자 당신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장을 만들고 그 장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장은 당신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맑을수록 인생도 더 따뜻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닦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당신의 장은 몇 살입니까? 그 답은 당신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장이 젊어지면 당신의 인생도 다시 젊어집니다. 몸은 마음의 집이고 장은 그 집의 기둥이다. 내일 아침 그 집을 위해 따뜻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속 건강과 마음의 평온을 함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당신의 하루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장은 몇 살입니까? 그 답은 당신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장이 젊어지면 당신의 인생도 다시 젊어집니다.